그러지 않아도 서민들이 쓸 돈이 없고 지갑이 얇아져서 되게 곤욕스러운데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얼어붙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경제는 심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되돌아오고 난 이후에 주식 정시가 하락하고 환율이 올라가고,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반영할 때는 되게 불안하다, 우려스럽다라고 반영했다라는 거죠. 정치인 진영 입장에 따라서 반영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집중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얼마나 우려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복지 위기 가구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힘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년일동 주민센터 플랜카드죠. 저게 왜 저렇게 달려 있겠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저런 게 그냥 선언적인 그냥 구호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저게 예사롭게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왜냐? 충분히 저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참 그래도 여기가 논현동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래도 강남구에 속하는 부자 동네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되게 비싼 부자 동네에도 이 저소득층들이 또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건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특히나 지금은요 더욱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나중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매우 예사롭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논현동은 젊은 이들이 새벽같이 이른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엉청망청 좀 유흥을 즐기던 동네입니다. 왜냐? 이 주변에 클럽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삼삼오오 모여서 즐기던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곳을 1년, 2년, 3년 계속 이제 다니면서 이 거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 점점 이제 그런 활기조차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바른 생활 사람들 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이제 빡세니까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되게 썰렁하죠.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썰렁합니다. 그게 지금 이곳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이 소비가 줄어들고 되게 빈곤해지고 되게 좀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냥 올곧게 산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골목 상권들이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떠들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경제는 심리라는데 심리가 너무 빨리 얼어붙었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위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회식하자 이 말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왜냐? 회식하면 개인당 3만원, 5만원 혹은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부담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출퇴근 비용에 점심 밥값에 뭐 이런 것들로 부담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들에게 돈 내가지고 각출해서 회식하자고 얘기할 수 있냐고. 게다가 뭡니까? 회사에서 뭐 경비, 법인카드 비용 이런 것들 할애 받아가지고 회식한다? 그러기도 어렵죠. 회사도 돈이 없어서 그런 비용을 내어주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괜찮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괜찮기가 너무 어렵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깝깝한 노릇이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업들은 전부 다 뭐 계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정비 줄이지? 인력들 어떻게 하면 20% 30% 50% 줄일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처지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을 가겠다고 하고, 어떻게 TV 냉장고 세탁기를 바꾸고 차를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냐고. 그런 거 다 올 스톱이죠. 공고사익 당하면 공고사익 당하는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숨죽이고 우는데, 그 우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아니라 30대 후반 40대의 중년 남성들도 화장실에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조용히 울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닥치는데, 그걸 과연 뭐라고 얘기할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자꾸 기시감이 드는 게 97년, 98년 그 IMF 경제위기 때와 지금이 다르다가 아니라 똑같거든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하다, 더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때가 다시 왔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나마 그 IMF 경제위기 때는 대학생이어서 좀 그런 걱정들이 상대적으로 덜했는데, 되게 그때 느꼈던 것들, 그때 느꼈던 쇼크, 충격들, 이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때 학교를 떠났던 선배들 중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위에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시 반복된다 하니까, 이제 그로 인한 이제 후폭풍, 충격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좀 겁이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불안까지 같이 겹치니까 더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더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러다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국군이 다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참으로 깝깝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왜 보통 사람들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의견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극단적인 마음을 먹게 되니,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고 생각하는 게 다르면 뭐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자식이 없고 부모가 없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는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 총알바지로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들만 미소 짓는 게 그들의 속셈인 같아서 마음이 좀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